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최근 일주일, 아니, 최근 한 달 동안 부고 문자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러고 보니 요즘은 통 못 받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틈만 나면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선배네 부친상, 고등학교 동창네 모친상. 한 달에 한두 번은 검은 넥타이 매고 장례식장 가는 게 일상이었죠. 요즘은 예전보다 사망률이 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는 소름 돋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사망자 수만 약 35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 1분 30초마다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만 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역대 최고치로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변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으면 장례식장은 미어터져야 정상인데 정작 그 장례식장들이 손님이 없어서 줄줄이 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전국 장례식장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는 굶어 죽는 경제학의 기괴한 미스터리. 대체 장례식장의 그 조문객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죽음의 파도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대한민국 죽음 산업이 겪고 있는 이 차가운 붕괴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자는 늘었다는데 왜 내 주변은 조용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격리됐기 때문이에요. 어땠나요? 보통 재택 임종이라고 해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돌아가시면 대문에 흰 천을 걸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일상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의 75% 이상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죽음이 이제는 인생의 한 과정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는 절차가 됐다는 뜻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영안실로 내려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죽음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인간관계의 파편화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분들 정말 많죠?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벌써 35%를 넘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시면 3대의 인맥이 총동원됐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분들, 아버지 직장 동료들, 손주의 친구들까지 수백 명의 네트워크가 장례식장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도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마저도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맥의 줄기 자체가 얇아지다 보니 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는 부고 소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통계적으로는 35만 명이 죽고 있지만 내 카톡방까지 전달되는 죽음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이야기, 시신이 계속 들어오는데 장례식장은 왜 망할까?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냈던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은밀한 가계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이 빈소 빌려주는 임대료로 돈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정체는 초고마진 음식점입니다. 장례 산업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식음료 판매가 약 45%에서 50%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빈소 임대료는 20%도 안 됩니다. 왜 장례식장이 음식에 목숨을 걸까요? 마진율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주 한 병 시키면 얼마인가요? 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 장례식장이 얼마에 사올 것 같으세요? 대략 매입하면 한 병에 1,500원도 안 합니다. 육개장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국밥, 밖에서 파는 것처럼 뚝배기 하나하나 끓이는 거 아니죠.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수백 인분을 한꺼번에 넣고 푹 삶습니다. 재료비 원가는 2,000원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팔 때는 10,000원씩 받습니다. 수육은 어떻고요?
원가 4,000원짜리 고기 한 접시가 15,000원, 2만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조문객이 500명만 와도 음식값으로만 순이익이 수백만원씩 남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면 음식 마진으로만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챙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문객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죽어서 안치실은 꽉 찼는데 정작 돈을 벌어다 줄 식당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 고정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24시간 에어컨 켜야죠. 냉동시설 돌려야죠. 상주하는 인건비 나가죠. 매출의 기둥이었던 식사 수익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시신이 많이 들어와도 장례식장 사장님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시신은 늘었는데 손님은 없는 기묘한 파산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그 결정타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의 핵심은 슬픔보다도 체면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가시는 길 썰렁하면 어쩌나 하는 이 눈치 문화가 장례식장을 북적이게 만들었던 동력이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 체면의 고리를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국가가 모이지 마라, 장례식장 가도 밥 먹지 마라고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 전체가 아주 중요한 경제적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직접 안 가고 계좌로 송금만 해도 아무 문제 없네? 오히려 이게 서로 편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비대면 조문의 표준화입니다. 옛날 같으면 왕복 5시간 걸려서 장례식장 가고 피곤한 몸 이끌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카톡으로 송금하고 따뜻한 메시지 보내는 게 훨씬 가성비가 맞다는 걸 국민 전체가 학습해버린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장례 문화를 간소화하고 싶다는 응답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2030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60 세대들도 야, 멀리 오지 마라, 계좌번호 찍어줄게라고 말하는 걸 합리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편리함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다시 그 번거로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문객 500명 시대는 영원히 끝났고 장례식장의 주요 매출도 함께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상조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냥 가까운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유족은 시키는 대로 돈을 냈죠. 하지만 지금은 주도권이 완전히 상조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아니라 가입해둔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하시죠? 그럼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를 파견합니다. 이 지도사는 장례식장 소속이 아닙니다. 상조회사는 일종의 거대 플랫폼입니다.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무기로 장례식장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손님 보내줄 테니 임대료만 받아. 꽃이랑 관도 우리 제휴업체 거 쓸 거야. 싫어? 그럼 옆 동네 장례식장으로 간다? 결국 장례식장은 건물만 빌려주고 뒷정리나 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했습니다. 마진이 많이 남는 꽃, 관, 수의, 도우미 인력까지 상조회사가 다 챙겨갑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선 빈소 사용료라는 박리담의 수익만 건질 수 있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 시장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특급 호텔 같은 프리미엄 장례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빈소조차 차리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죠. 실제로 이 무빈소 장례는 최근 5년 사이 4배나 늘었습니다. 그 중간에 낀 애매한 규모의 동네 장례식장들이 폐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입니다.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역대급으로 많이 죽는데 장례식장이 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죽음이 시설 속에 갇혀 우리 일상에서 분리됐고, 둘째, 수익의 핵심인 국밥 매출이 조문객 실종으로 사라졌으며, 셋째, 코로나 이후 송금이 예의가 된 효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례 산업이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방식이 공동체적 연대에서 개인적 효율로 이동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형식을 줄이고 돈을 아끼는 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같이 밥을 세면서 육개장을 나눠 먹고 유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던 그 번거로운 시간들이 남겨진 사람의 슬픔을 조금씩 나눠 갔던 소중한 정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르며 가장 조용한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용한 죽음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대에 맞는 합리적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죽음과 삶, 그리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